안개가 자욱한 온천탕 안, 뜨거운 김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훈 씨,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장모님, 저도 알아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온기만 가득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이재훈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재훈이와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친구예요. 재훈이는 39세의 펀드 매니저로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였어요. 키 180에 다부진 체격. 좋은 직장에 예쁜 아내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강한 욕구 때문에 아내도 힘들어했고 장모님한테까지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그런 그가 장인 장모님의 재혼 1주년 기념으로 떠난 일본 여행에서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재훈이는 10년밖에 차이 안 나는 젊은 장모님과 단둘이 온천탕에 갇히게 된 걸까요? 3년 전만 해도 재훈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8살에 만난 아내 수진 씨와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5살 연하였지만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뻤죠. 재훈이는 대기업 계열사 펀드 매니저로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강남의 34평 아파트도 장만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원래부터 욕구가 강한 편이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도 부족할 정도였죠. 처음에 아내 수진 씨도 이해해 주려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두세 번씩 요구했어요.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게다가 재훈이는 체격도 크고 그쪽 물건 크기도 상당했어요. 수진 씨 입장에서는 매번 버거웠죠. 시간이 흐르고 수진 씨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장인어른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 장모님은 최윤정 씨, 49세로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었어요. 처음에 수진 씨는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윤정 씨가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새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특히 남편의 강한 욕구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요. 엄마, 사실은 말이야. 재훈이가 그쪽을 너무 자주 원해. 하루에 3번도 한 적 있어. 그것도 크기가 너무 커서 매번 버겁거든. 윤정 씨는 처음엔 민망해하며 들었지만 의외로 이해심 있게 반응했어요. 수진아, 그럴 수 있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경우가 많아. 하지만 네가 힘들면 재훈 씨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수진 씨는 새엄마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윤정 씨는 수진 씨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3번? 그것도 크기가?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수진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재훈이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임신 후부터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 수진 씨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재훈이는 처음엔 참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가자 점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옆에 누운 아내를 보면 저절로 욕구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온 아내를 보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재훈이는 매일 저녁 찬물 샤워를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도 미친 듯이 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 옆에 누우면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괜찮을까?
조심스럽게만 할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여보.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대. 조금만 참아줘. 재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4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장인어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재훈아, 우리 결혼 1주년인데 일본 여행 가려고 하거든. 너희도 같이 갈래? 수진이 임신했는데 여행이 괜찮겠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안정기라 가벼운 여행은 괜찮대. 온천도 있고 좋은 데니까. 같이 가자. 재훈이는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 재혼 1주년 기념이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죠. 사실 재훈이의 장모님은 친정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수진 씨의 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은 1년 전에 윤정 씨와 재혼하셨죠. 49세인 윤정 씨는 재훈이보다 10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윤정 씨를 처음 만난 건 장인어른 재혼식 때였어요. 그때 재훈이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장모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고 아름다우셨거든요. 키는 165cm 정도에 날씬하고 우아한 체형. 얼굴은 연예인처럼 하얗고 피부에 탄력이 가득했어요. 옷차림도 세련됐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재훈이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 선택 앞에 놓이게 될지. 일본 규슈 지역의 작은 온천 마을. 가족 4명은 전통 료칸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한 방을, 재훈이와 수진 씨는 한 방을 썼어요.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 같이 마을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저녁에는 료칸 내 대중 온천탕에 갔습니다. 남탕 여탕이 따로 있었죠. 재훈이는 장인어른과 함께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담갔어요. 아, 정말 시원하다. 장인어른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수진이 임신해서 힘들지? 남자니까 이해한다. 조금만 참아라. 재훈이는 민망하게 웃었어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정말 힘들었어요. 온천탕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 씨는 벌써 자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쉽게 피곤해했거든요. 재훈이는 조용히 옆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손 한 번 못 대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둘째 날, 오전에는 다 같이 근처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장인어른이 말했어요. 우리 둘은 쇼핑 좀 하고 올게. 너희는 방에서 쉬어. 재훈이와 수진 씨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재훈이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가능할까? 그런데 수진 씨는 침대에 눕자마자 또 잠이 들었어요. 재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는 무심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방에서 장모님이 나오고 계셨어요. 아, 재훈 씨. 장모님은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훈이와 눈이 마주치자 장모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재훈이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쇼핑 안 가셨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 좀 피곤해서 방에 있으려고. 그러면서 슬쩍 재훈이를 훑어봤습니다. 재훈이는 오늘 집에서 편하게 있으려고 반팔 티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팔뚝 근육이 도드라졌죠. 장모님의 시선이 재훈이의 팔뚝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정말 잠깐이었지만 재훈이는 느꼈습니다. 뭔가 묘한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장모님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쉬세요. 재훈 씨도. 네. 장모님도 편히 쉬세요. 문을 닫고 돌아선 재훈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그 시선은 뭐였을까? 하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저녁 시간. 네 식구는 료칸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일본식 코스 요리가 나왔고 사케도 한 잔씩 곁들였죠. 식사 중에 장모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임신하니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장모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재훈이를 봤어요. 재훈 씨도 많이 참아주시는 것 같은데. 고마워요. 재훈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민망했어요. 설마 수진이가 장모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한 건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 씨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한테 얘기한 것 때문에 민망했지? 재훈이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장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 밤 재훈이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아내를 보면 욕구가 치솟았지만 임신한 배를 보면 참을 수밖에 없었죠. 재훈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려고요. 복도에 나와 자판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훈 씨, 잠 안 와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어요. 아, 장모님, 네. 좀 답답해서요. 장모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판기 커피나 마실까 했는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캔커피를 뽑았어요. 복도 끝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훈 씨, 수진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장모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재훈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재훈 씨가 원래 그쪽이 강하시다고. 재훈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장모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남자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임신 중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힘드시면 혼자서라도 해소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훈이는 깜짝 놀라 장모님을 봤어요. 장모님은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미소였어요. 재훈이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려고요. 장모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이만 들어가요. 내일 또 봐요. 재훈 씨, 네. 안녕히 주무세요. 장모님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재훈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그 대화는 뭐였을까? 장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혹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재훈이는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욕구를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 자꾸 장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까 복도에서 본 잠옷 위로 드러난 가는 목선,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묘한 미소. 재훈이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욕구는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재훈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수진 씨는 아직 자고 있었고, 재훈이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무력한 정원을 산책하다가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개인 온천탕, 예약제 운영, 1회 50분. 재훈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개인 온천탕이면 혼자 조용히 쉴 수 있겠는데 프런트에 가서 물어봤더니 오늘 저녁 9시 타임이 비어 있다고 했어요. 재훈이는 바로 예약했습니다.
남성 전용이죠? 네. 남성 전용 개인탕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쁘게 지나갔어요. 오전에는 근처 신사를 구경했고, 오후에는 쇼핑을 했어요. 저녁 식사 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먼저 자도 될까? 재훈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 푹 쉬어. 나는 개인 온천탕 예약해놨어. 수진 씨는 고마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이는 개인 온천탕으로 향했어요. 저녁 9시, 료칸 뒤편에 있는 개인 온천탕. 작은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탈의실이 먼저 나오고 그 안쪽에 온천탕이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온천탕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올라왔어요. 아, 진짜 좋다. 재훈이는 천천히 온천수에 몸을 담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재훈이는 눈을 떴어요. 누가 들어오나? 하지만 남성 전용인데 다른 손님이 예약한 건가? 그때 탈의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남탕 아니야? 재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익숙한 목소리. 설마 문이 열리고 수건을 두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재훈 씨? 장모님?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흰 수건 하나만 몸에 두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드러났고 다리도 거의 다 보였죠. 재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체는 물속이었지만 윗몸은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기, 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개인탕이라고 해서 여탕인 줄 알았는데. 재훈이도 허둥지둥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가 예약한 남성 전용 개인탕인데요. 장모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죄송해요. 바로 나갈게요. 장모님이 돌아서려는 순간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문 잠그는 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봤습니다. 재훈이가 물 밖으로 나와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밀어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있어요. 밖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료칸 직원이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잠그고 퇴근한 거였습니다. 재훈이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안에 사람 있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료칸 뒤편이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장모님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떡해요? 재훈이는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재훈이가 탈의실로 갔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방에 두고 왔었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여기 갇힌 건가요? 재훈이는 답답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아침 되면 직원들이 올 거예요. 장모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제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거. 재훈이는 수건 하나, 장모님도 수건 하나뿐이었어요. 게다가 실내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온천 때문에 습도도 높았고 밀폐된 공간이라 더웠어요. 재훈이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장모님의 젖은 어깨, 물방울이 맺힌 목선,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훈이의 단단한 가슴 근육, 팔뚝의 힘줄, 시선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실내는 점점 더워졌고 두 사람 모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힘들다는 듯 말했어요. 너무 더워요. 재훈이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물에라도 들어가 계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장모님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온천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이는 한쪽 구석에 있었고 장모님은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개인 온천탕이라 공간이 좁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거리는 2미터도 채 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재훈이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이 갔어요. 장모님의 하얀 어깨, 물에 젖은 목선, 수건 아래로 드러난 탄력 있는 피부. 재훈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4개월 동안 해소하지 못했던 욕구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는 물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점점 커지는 감각. 재훈이는 당황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30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재훈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재훈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모님은 재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이가 애써 시선을 피하는 모습, 귀까지 빨개진 얼굴, 그리고 장모님의 시선이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흔들리는 물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장모님은 숨을 들이켰어요. 수진이가 말했던 게 사실이었구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당황했어요. 나 지금 뭘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시선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된 관계를 갖지 못했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40분. 재훈이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장모님과 단둘이 좁은 온천탕에 거의 벗은 몸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은 점점 더 반응하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지금 정말 힘듭니다. 장모님이 재훈이를 봤어요. 재훈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내와 한 번도 못했어요. 매일 밤이 지옥 같았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장모님을 보니까 재훈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알 수 있었어요. 재훈이가 얼마나 힘든지. 장모님도 숨이 가빠졌습니다. 재훈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물에서 나오는 순간 장모님은 숨이 멎었습니다. 재훈이의 단단한 몸, 물방울이 흐르는 가슴 근육, 그리고 아래로 시선이 내려갔을 때 장모님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버겁다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재훈이가 장모님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재훈이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이의 눈빛은 뜨거웠어요. 장모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재훈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장모님은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재훈이가 장모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너무 가까이.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재훈 씨,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재훈이가 손을 뻗었어요. 장모님의 젖은 어깨를 살짝 만졌습니다. 장모님이 작게 신음했어요. 재훈 씨, 제발.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속삭였어요. 장모님도 힘드시잖아요. 1년 동안 장인어른이랑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장모님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재훈이의 손이 장모님의 팔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장모님은 숨을 참았어요. 안 돼. 정말 안 돼. 하지만 재훈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장모님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 씨,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재훈이가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장모님의 몸이 재훈이에게 닿았어요. 그 순간 장모님은 느꼈습니다. 재훈이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장모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 씨,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재훈이는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재훈이의 손이 장모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장모님의 몸이 굳었어요. 안 돼. 재훈 씨,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재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장모님의 몸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장모님은 두 손으로 재훈이 가슴을 밀었습니다. 재훈 씨, 제발 정신 차려요.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재훈이의 손길이 장모님의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모님은 몸을 떨었어요. 안 돼. 그런데 재훈이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거칠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럽고 정확하게 장모님이 약한 곳을 찾아냈어요. 장모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재훈이가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힘 빼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재훈 씨,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의 손길이 계속됐어요. 장모님의 어깨, 목선, 허리, 하나하나 천천히, 세밀하게 장모님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 순간이 왔어요. 장모님은 급하게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몸은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으려 애썼죠.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좋으시죠? 장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재훈 씨,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이는 더 강하게 안았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이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재훈 씨, 안 돼. 정말. 하지만 재훈이의 움직임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장모님의 몸이 활처럼 휘었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절정에 다다랐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훈이 품에 몸을 맡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재훈이가 장모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장모님이 정신을 차릴 즈음 재훈 씨, 우리 선을 넘었어요. 재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모님의 몸을 돌렸어요. 장모님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훈 씨, 뭐 하는. 그 순간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뒤에서 강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장모님의 온몸에 경련이 일었어요. 너무 컸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몸, 꼭 쥐어진 주먹. 재훈 씨. 천천히. 재훈이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에게는 그것조차 버거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관계 후 두 사람은 온천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돌이킬 수 없는 걸 했어요.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재훈이는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도 재훈이를 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재훈이의 손이 다시 장모님의 어깨에 닿았어요. 장모님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훈 씨. 재훈이가 장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의 몸은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어요. 재훈이의 손길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안 돼. 재훈 씨. 장모님이 밀어냈지만 힘이 없었어요. 재훈이는 장모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장모님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너 정말 이러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훈이의 품에서 마지막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참지 못했어요.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장모님의 신음이 온천탕에 울렸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지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어요. 땀과 물이 뒤섞인 몸, 거친 숨소리,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 씨, 당신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훈이는 장모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합니다. 장모님. 제가 너무 강했나 봐요. 장모님은 대답 대신 재훈이 가슴에 이마를 기댔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직원 목소리였습니다. 재훈이는 화들짝 놀라 물 밖으로 나왔어요. 네, 여기 사람 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무력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문을 잠그고 퇴근했는데 안에 계신 줄 몰랐어요. 재훈이는 수건을 둘러맸어요. 장모님도 황급히 몸을 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나가도 되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탈의실로 갔어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고요한 료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장모님이 걸음을 멈췄어요. 재훈 씨, 네. 오늘 일은 비밀로 해요.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요. 장모님이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재훈이는 대답 대신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도 재훈이를 봤어요. 잠깐의 침묵 후 장모님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럼 들어가요. 네.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수진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재훈이는 조용히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방금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 재훈이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는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장인어른의 부인과 아내의 새엄마와 재훈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수진 씨가 눈을 떴어요. 여보, 잘 잤어? 재훈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아침 식사 시간. 네 식구가 식당에 모였어요. 재훈이는 장모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시선을 피했죠. 장인어른이 밝게 말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념품 샵 가고 싶어요. 좋지. 그럼 오전에 쇼핑하고 점심 먹고 출발하자.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료칸 근처 상점가로 갔어요. 장인어른과 수진 씨는 기념품 가게로 들어갔고 재훈이와 장모님은 밖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게 된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 어젯밤 일 후회하세요?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죄책감이 들어서요. 장모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걸로 끝내요.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장모님이 재훈이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아이는 재훈 씨를 정말 사랑해요. 재훈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럼 안녕히. 재훈 씨,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하고 있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수진 씨였어요. 수진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왜 둘이서 여기 있어? 재훈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 수진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장모님을 봤습니다. 엄마도요? 장모님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응, 나도 더워서 밖에 나와 있었어. 수진 씨는 뭔가 찝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점심 먹고 출발하자. 세 사람은 료칸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짐을 챙겨 출발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재훈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끝이야. 어젯밤 일은 그냥 꿈이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시작됐어요. 재훈이는 출근했고 수진 씨는 집에서 임신 관리를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는 가끔 문자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재훈이는 어젯밤 일을 잊으려 애썼어요. 일에 집중했고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진 씨도 재훈이가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해? 재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가 고마워서. 임신 7개월째. 수진 씨 배가 제법 불러왔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친정 가려고 해. 아빠 생신이거든. 재훈이는 긴장했습니다. 장모님을 만나야 하는 거네. 괜찮을까?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재훈이와 수진 씨는 장인댁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장모님이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서 와. 장모님은 평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잠깐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훈이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식사 준비하는 동안 재훈이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주방에서 장모님을 도왔어요. 그때 주방에서 장모님과 수진 씨가 나직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일본 여행 때 말이야. 수진 씨 목소리였습니다. 응? 엄마랑 재훈이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재훈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모님이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 기념품 가게 앞에서 둘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봤거든. 장모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때 그냥 내 얘기 좀 했어. 수진 씨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장모님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가 요즘 힘들어하는 거, 재훈 씨도 참느라 힘들다고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지내라고 얘기했지. 수진 씨는 그제야 안심한 듯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기를 넘겼어.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장인어른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수진이 출산하면 바빠지겠다. 미리 마음 단단히 먹어라. 재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훈이는 화장실에 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장모님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어요. 장모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훈 씨, 수진이가 의심하고 있어요. 재훈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장모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재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재훈 씨, 저도 힘들어요. 자꾸 그날이 생각나서 재훈이는 장모님을 봤습니다. 장모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수진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재훈이는 화들짝 놀라 복도에서 나왔어요. 여기 있어. 수진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훈이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배가 좀 아파서. 수진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랑 재훈이 좀 이상하지 않아? 재훈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가?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재훈이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야.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나는 사위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내가 예민한가 봐. 임신해서 그런가. 재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눈치챈 건 아닐까? 2달 후 수진 씨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재훈이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예쁘고 소중한 내 딸. 그 순간 재훈이는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걸 가질 뻔했구나. 일본에서의 그 하룻밤, 장모님과의 금지된 관계, 그게 만약 들통났다면 이 모든 게 무너졌을 거야. 재훈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병실에는 장인 장모님도 와 있었어요. 장모님이 아이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 재훈이를 봤어요.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날 이후 재훈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더욱 헌신적이 됐고 딸에게는 최고의 아빠가 되려 노력했어요. 장모님과는 가족 모임에서만 얼굴을 봤습니다. 서로 예의 바르게 대했고 더 이상 사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어요. 일본에서의 그 하룻밤은 영원한 비밀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딸은 무럭무럭 자랐고 재훈이와 수진 씨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딸을 안고 수진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재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재훈이는 아내를 봤어요. 뭐가? 임신했을 때 참아줘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재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딸이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재훈이는 딸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 아빠 여기 있어.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가득했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는 생각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그 일이 없었다면, 아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말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은 거야. 가족, 아내, 딸, 이것들이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구나. 재훈이는 아내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재훈이는 일기를 썼어요. 그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를 오랜만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큰 실수를 했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다. 이제 나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딸을 아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재훈이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재훈이는 아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날 이후 재훈이는 모범적인 남편이 됐어요. 최고의 아빠가 됐고요. 장모님과는 철저하게 선을 지켰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어느새 6살이 됐고 아들도 하나 더 생겼어요. 재훈이는 승진도 했고 가정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장인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재훈이와 수진 씨 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들을 반기며 말했어요. 우리 예쁜이들, 할머니한테 와봐.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장모님 품에 안겼어요. 재훈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장모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으로서의 예의, 서로에 대한 존중, 그것만 남았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하룻밤은 이제 정말 먼 과거가 됐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재훈이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남편으로, 더 훌륭한 아빠로. 이제 재훈이는 알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금지된 욕망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재훈이는 아내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평생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마이너스. 재훈이는 지금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그날의 실수를 평생 가슴속에 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재훈이는 실수를 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죠.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유혹보다 평생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